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5월 26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주 기분 좋게 끝났습니다. 특히 종가 무렵에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오늘 밤 이제 미국 시장은 메모리얼 데이라고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현충일이죠. 그래서 하루 쉬는데 나스닥 선물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 선물이 지금 1.2% 정도 올랐으니까요. 근래에 보기 드물게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외 쪽 이제 뉴스 중에 주목할 거는 유럽에 대해서 관세를 50% 적용하겠다. 6월 1일부터 트럼프가 그렇게 발표를 했다가 다시 7월 초순으로 그걸 연장하겠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선물이 1.2%까지 강하게 반등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오후 들어서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로 보면요. 거래소가 플러스 2%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모습 같아요. 2644포인트. 앞에 고점 거의 육박했습니다. 코스닥도 1.3% 올라서 725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제 이번 주 첫날인데요. 상당히 기분 좋게 출발을 했다. 나스닥 선물이 저렇게 좋은 걸로 봐서 미국 시장은 오늘 밤은 이제 휴장이지만 또 내일은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대금 지표 보면요. 거래소가 8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7조나 또 6조까지도 갔던 것에 비하면 또 그런 대로 거래량은 유지가 됐다. 강세장이라 그러면 15조는 돼야죠. 그러니까 아직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걸로 보면 시장에 활기는 없는데 8조 정도면 그래도 봐줄 만하다. 코스닥은 5조 3천억이니까요. 코스닥이 조금 거래 활기가 조금 떨어졌죠. 오늘 시장은요.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LG엔솔, 배터리 관련주들까지 오늘 좋았으니까요. 대표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가 거래수가 2%씩 올라줬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일본 그래프 한번 보죠. 일본 그래프는 요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상단을 이렇게 연결하면요. 요게 지금 저항선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윗단 추세선이요. 근데 여기를 못 뚫고 버벅대다가 오늘 그 상단까지 딱 부딪혔습니다. 양봉이 아주 길쭉하게 났죠. 종가 무렵에 이제 미국 선물이 강하게 이렇게 올려붙으면서요. 또 유럽에 대한 관세를 7월 달로 미루겠다. 요 얘기가 나오면서 아주 강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요 상단을 뚫어준다고 그러면요. 이게 뚫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뚫어준다고 그러면 그 위로는요. 2700, 2800, 2900은 매물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 때만 힘있게 좀 뚫어준다고 그러면요. 우리 시장도 의외로 수익률이 상당히 클 수도 있다. 다만 이렇게 거래 대금을 이렇게 보면요. 지금 8조거든요. 그다음 13, 14조 정도는 돼야죠. 거래 대금이 시장의 힘이라고 봤을 때 아직 앞에 고점을 뚫기에는 거래 대금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기대 난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을 10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아마 오늘 시장 흐름이 아마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인데요. 아침부터 종가까지 이렇게 아주 강하게 올려붙었습니다. 여기 나스닥 선물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 종가 보십시오. 종가에 이렇게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당히 큰 폭 이렇게 올리면서 끝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번 주 오늘이 첫날이기 때문에요. 내일이나 모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여기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앞에 고점을 어찌 보면 이렇게 뚫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죠. 이런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다. 이제 미국 나스닥 선물이 오늘 1.2% 올랐다는 거는요. 미국 시장에 대한 또 기대감도 여기에 조금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방만 놓고 봤을 때 아마 최근 들어서는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닌가. 매수세가 종가로 가면서 강하게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늘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1200억 매수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코스닥도 910억이니까 꽤 많이 샀죠. 기관이 오늘 굉장히 많이 샀어요. 거래소에서 4300억, 코스닥에서 890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쌍끌이로
기관계 외국인이 산 것에 비해서요. 개인들은 이렇게 올라가면 항상 이렇게 팔자 우위죠. 거래소에서 5,300억, 코스닥에서 1,700억, 그래서 거의 한 7천억 넘게 개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제가 보기엔 단타로 들어온 매수세인데요. 아마 오늘은 좀 수익을 내고 팔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그 추이를 이렇게 보면요. 먼저 외국인들 이렇게 보십시오.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한 2조가량 매수 우회하다가요. 최근 한 일주일간은 팔자가 더 많죠. 요날은 좀 사기도 있습니다. 오늘 1200억 매수 우인데요. 대체로 최근 며칠간은 다시 이렇게 팔자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개인들이나 기관은 사기도 팔기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특별한 추세가 없는데 외국인들은 확실한 어떤 추세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매수 우회했는데요. 오늘 한국 그 원달러,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가 마이너스 10.3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65원이니까 최저가를 찍었거든요.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환율이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올라가고 달러 가치는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하락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나라 원화로 바꿔놓기만 하면 수익이 좀 나는 그런 구조죠. 그거하고 직접 이렇게 그걸 보고 주식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시장에 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처럼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했는데요.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아마 그 중에 하나 요인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 보면요. 그러니까 오늘 밤 이제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이라는 것 때문에 하루 쉬는데요. 나스닥 선물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은 또 미국 시장이 좋을 것 같은데 금요일 날 밤 지금 시장까지가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죠. 다우가 마이너스 0.6%. 그러니까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다가 고개를 약간 숙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21선에 이렇게 딱 안착해 있습니다.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비슷한 그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니케이 플러스 1%, 우리 시장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대만 마이너스 0.5%, 독일 마이너스 1.5%, 유럽 관세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 달 연기한다는 게 이제 알기 전 시장입니다. 프랑스 마이너스 1.6%, 상당히 음봉이 길었죠. 상해 마이너스 0.13%,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1.2%. 홍콩은 항상 유럽 시장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금요일 밤까지 그 미국 주요 종목들 보면요. 애플이 마이너스 3.02%. 요게 이제 그 유럽 관세 얘기가 나오고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25% 관세.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하겠다. 우리 삼성전자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영향으로 애플이 가장 타격이 컸습니다. 마이너스 3%, 테슬라가 마이너스 0.5%, 알파벳 A 구글이죠. 마이너스 1.4%, 엔비디아 마이너스 1.16%. 테슬라나 엔비디아는 또 애플까지 포함해서 우리 그 서학개미들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한 종목마다 아마 10조 넘게 이렇게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다시 최근 며칠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유럽 관세이기 때문에 주춤했다가 다시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이렇게 보면요. 오늘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1.2%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또 내일 미국 시장은 또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그런 그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한번 제가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최근 우리 시장이 바닥에서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요. 일부 급등 종목들만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오르고 전체적으로 대표 종목들은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래프 보시면 느낌이 오실 텐데요. 삼성전자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어떻습니까? 근한 1년간 5만 원대 초반에서 이렇게 지지부진 버벅대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죠. SK 하이닉스도 실적 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추월하면서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프로 보면 최근에 매매하신 분들은 그렇게 기분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빠지는 것은 어느 정도 삼성전자보다는 좀 나았지만 그렇다고 수익을 크게 내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현대차 보시죠. 아마 최근 환율 관련해서 현대차가 가장 그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환율 한 10원 움직이면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좌우가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환율에 민감한 수출 위주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관세 25%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가장 큰 관건이라고 그럽니다. 협상의 가장 핵심 그게 화두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도 있겠지만 최근 환율 추세로 봤을 때 현대차는 지금 당장에 조금 이렇게 반등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는 LG엔솔이 대표 종목일 텐데요. LG엔솔이 시총이 한 110조까지 갔다가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주가도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관련해서 어쨌든 IRA 법안 요게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 봐서는 특히 이제 감세를 위해서 재원 조달을 요 IRA 법안에다가 지원해 준 그 자금을 이렇게 빼서 그거를 이제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니까 2028년 정도 기한을 해가지고 IRA 법안을 폐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 재원을 가지고 지금 감세 법안 지금 상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상원에서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감세 법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IRA 관련해서 우리 이제 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풍력, 태양광, 배터리 이런 쪽들은 좀 영향을 받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LG엔솔이 오늘 이렇게 좀 반등을 했지만요. 워낙 이쪽에 비중이 크다 그러면 이렇게 반등할 때 비중을 조금 줄여놓는 게 어떤가. 지금 미국의 어떤 재생에너지 관련한 이런 흐름이 어쨌든 좋은 쪽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 조금 모양이 좀 좋았던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6.7%는 꽤 많이 오른 셈이죠. 그동안에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요. 오늘 모처럼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해서 여기는 이제 자원개발이 가장 두드러진 사업인데요. 오늘 이제 뉴스에 LNG 전용선을 도입한다. 그래서 여기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배 한 척에 싣고오는 이 LNG가요. 우리나라 전체 그 12시간 쓸 수 있는 그런 그 규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가 뭐 길이도 한 50m 되고 그렇게 큰 배라고 그러는데요. 요게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자원 개발에서만 이제 사업이 집중이 됐었는데 요게 이제 생산하고 또 도입을 하고 요거를 저장하고 발전하는 것까지 발전소 여기까지 일괄체제를 이제 갖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그만큼 더 확장이 되면서 수익성도 그만큼 더 좋아지겠죠. 그런 뉴스가 뜨면서 오늘 아마 6.7%까지 이렇게 올라줬는데요. 어쨌든 저는 좋은 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 외에도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서 실적주로서 아주 자리매김한 우량 기업입니다. 최근 한 몇 년간은 꾸준히 영업이익이 1조를 넘어서는 그런 기업입니다. 기복 없이 그렇게 꾸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주가로 이렇게 보면 보시기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알래스카 그 가스관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그 뒤로 이렇게 거의 제자리로 이렇게 물러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난 것도 그렇고요. 이렇게 바닥 추세를 한번 이렇게 이어보면요. 요 바닥에 딱 닿아서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로 봤을 때 추세 바닥권이다. 매수할 만한 가격이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들도 여러 가지 이렇게 확산이 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관세 협상에서 미국한테 줄 만한 카드가요. LNG 가스관, 그러니까 저기 알래스카 이쪽 관련한 카드가 가장 빅카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또 호재성 재료가 하나 정도는 조만간에 터져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세 딱 바닥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요. 마치 뉴스까지 이렇게 떠줬기 때문에 또 실적이 뒷받침된 기업이기 때문에요. 사놓고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CS 윈드 풍력 대표 종목이다. CS 베어링과 함께 최근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요. 요 며칠 다시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한 이유는 이제 여기도 이제 IRA 법안 관련해서 그 보조금을 많이 받는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이 1,000억 넘게 나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조금 때문이죠. 본업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좋아지고는 있지만 IRA 법안 관련해서 그 보조금이 아니라고 그러면 수익성이 많이 나빠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감세 정책 관련해서 상원 이제 통과는 안 됐지만 트럼프가 강하게 이거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재원을 그러니까 IRA 법안 이쪽에서 그 재원을 여기서 빼서 이제 감세 정책에다가 충당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원 통과된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CS 윈드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에도 투자해 있고 베트남, 포르투갈, 중국, 터키, 대만 해외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액이 많았기 때문에 금리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움직였던 주식인데요. 특히 이제 유럽 그 해상 풍력 이게 하단이죠, 하단. 원래는 CS 윈드는 이제 상단 쪽에 이렇게 집중을 했었는데요. 블라드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겨우 이제 적자에서 이렇게 탈피하는 그런 구조라고 그러는데요. 해상 풍력이 전체 매출액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갈수록 이제 해상 풍력 쪽에 이렇게 집중이 될 텐데 CS 윈드가 그런 쪽에서 블라드 인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상당히 좋은 기대를 이렇게 갖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IRA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이렇게 좀 고민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미 좀 알려졌던 얘기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 지금 이재명 그 후보가 풍력 태양광 관련해서 정책을 집중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거래가 이렇게 대폭 늘어나면서 주가도 이렇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그 감세 정책 요 후유증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세 정책이 이제 지금 추진은 되고 있지만 IRA 법안 관련해서 폐지한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트럼프 당선되고부터 이렇게 여기 다 반영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가 이렇게 행보 국면을 오랫동안 겪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내에 그 호재가 뜨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다시 이게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CS 윈드가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또 해외 투자해 놓은 것들이 이제 조금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정도는 지금 악재를 안고 좀 사보는 건 어떤가 저는 그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해외 악재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알려진 악재이기 때문에 그게 이미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팔 때는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방산주들이 오늘 다들 좋았어요. 전체 시장이 좋기는 했지만 특별히 또 방산주들 중에 현대로템이 오늘 8.7% 올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데는 외국인들이 오늘 100만 주 넘게 매수 우회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을 100만 주 넘게 이렇게 매수 우회한 거는 또 그만한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들어왔겠죠. 이 점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방산주나 조선주들 많이 오른 것들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 이익 실현하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현대로템이나 지금 LIG 넥스온 같은 경우는 워낙 기세 좋게 가기 때문에요. 특히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회하기 때문에 지금은 팔지 말고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팔려고 생각했다가도 이렇게 기세 좋게 가면요. 여기다가 물건 주면 안 되겠죠. 그래프 이렇게 보면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고 힘있게 양봉이 나 있습니다. 요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별로 없죠. 그래서 또 이제 증권사들 리포트 보니까요. 지금도 사도 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런 걸로 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살 필요는 없지만 파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그 방산주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이다. 그래서 현대로템 오늘 그 모양이 전혀 그 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산 쪽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어쨌든 각국들이 방입이 늘리고
또 각 그 분쟁들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방산 수요는 굉장히 더 많아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팔 업종은 아니다 생각은 되지만요.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급등했을 때 좀 이익을 챙기는 것도 괜찮아 보이더라. 제 경험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로템이 오늘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이거를 지금 팔아서는 안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기서 100만 주를 매수 위에 있다는 거는 또 목표가가 저 위에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오늘 다들 올렸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은 테마가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가 오늘 약간 마이너스였습니다. 0.8%니까 약간 마이너스인데요. 그래도 추세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전혀 흔들림 없이 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도 팔 종목은 아니다. 제가 이제 파마 리서치 비교해서 한국콜마도 실적이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좋다. 앞으로 성장성도 대단하다. 미국향 특히 이쪽에서 기대해 볼 만하다. 파마 리서치 대비하면 이제 고점을 넘기고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약간 주춤했습니다. 요 21선 근처에서는 저는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 21선이 깨지고 음봉이 난다. 그러면 팔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21선 요 정도에 이렇게 딱 부딪히면 사도 된다. 그 전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려드리면 여기 21선이거든요. 21선을 타고 지금 이렇게 상승세가 파마 리서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21선 닿는다 그러면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최근 시장 특징이요. 가는 놈만 갑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성장성이나 실적이나 이런 거가 조건이 되는 종목들 이쪽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매물을 다 이렇게 걷어들였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ETF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파마 리서치 같은 것도 아마 그런 종류의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쉽게 팔 건 아니다. 매도 신호가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팔 종목들은 아니다.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들 잠깐 이렇게 보면요. 더존 비전 오늘 1.2%, 그래프로 보면 바닥권이죠. 그래서 좀 견뎌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SP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가격, 고점 대비 한 2배 정도 빠져 있어요.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실적 면에서 가장 돋보이는 종목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한 반토막 나 있습니다. 삼성이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지금은 사도 되는 가격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덴티움도 제가 임플란트 관련해서 뷰티테크 대표 종목이다 할 수 있다. 얼라인 파트너스 이쪽에서 한 7% 정도 지분을 확보하고 앞으로 행동주의 펀드이기 때문에 자사주 관련해서 또 호재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다.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 한한령 관련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관련해서도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기대를 가져도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가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이렇게 그거 보면 바닥권에 이렇게 딱 닿아 있어요. 아까 CS 윈드나 이런 거하고도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실적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도 되는 가격대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으로는 그런 종목들 많이 빠질 때마다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빠질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사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저항선을 뚫지 못하다가 오늘 이제 나스닥 선물이 강하게 올려붙으면서 우리 시장도 종가물이 이렇게 양봉을 길쭉하게 내면서 앞에 고점 이렇게 다다랐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벗어난다고 그러면요. 요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의 힘이 앞에 고점을 뚫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요. 여기를 뚫는다고 그러면 2700, 800 이쪽은 매물이 이렇게 짧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 좀 버벅대고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기대는 좀 가져도 될 것 같다. 특히 오늘 이렇게 분봉을 보면요,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미스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 기관 쌍끌이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힘있게 뻗어 올라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 종가가 굉장히 기분 좋은 모습이었다. 나스닥 선물이 오늘 1.2% 정도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번 주는 또 기대를 좀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시장 보면서 또 시황 설명드리겠습니다.